그 아드님 박주신 씨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아들 얘기가 저는 왜 나오는지 잘 아니 모르겠네요. 그냥 아니 어디 계시냐고요? 네. 그걸 왜 아니 묻습니까? 아버지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아니 그죠? 어디 국감장에서는 계신지. 왜 그게 아니 중요하니까요. 나오는지. 제가 알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아니 그래서 시장님, 저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시장님. 왜냐면 그건 너무 지금 5년째 아니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나타나서 증인으로 나오시면 될 텐데 왜 근데 나타나지 이 않아서 지금 국감장에서 재판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서울시에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걸 물으십니까? 서울시하고 상관이 있죠. 서울시 수장인 없습니다. 시장께서 이런 문제에 연루돼서 의심을 받고 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국민들 저는 정서에 이 봤을 때.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문제가 자, 다 정리가 시장님, 됐고 아니 제가 답을 좀 정리가 드릴게요. 안 됐으니까요. 네, 됐어요. 정리 안 됐으니 지금 오래전에 재판이 정리가 지속되고 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나타나서 진행이 안 수차례 되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이미 시장님, 아무 문제 없다고 다 시장님, 파기됐고 시장님. 그랬는데 그걸 왜 지금 제 이 시간 국감장에 쓰지 와서 마세요. 되셨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대답하시기 싫으면 알았습니다. 저는 빨리 들어와서 당당하게 저는 재판받고 질문사항이 관련 없고 자료도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네. 아니 그러면 뭐 그렇게 그게 뭐 그렇게 화내실 아니, 일입니까? 귀한 전 이해가 시간에 아니 저는 그러니까요. 참 이해가 안 아니 가요. 서울시 현안을 네. 물어도지 부족할 텐데 네, 왜 참 그걸 저는 갖다 이해가 안 물으시냐 갑니다. 이거죠. 그냥 나타나면 될 텐데 네. 왜 계속 그렇게 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뭐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문제가 자, 전혀 제가 없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할게요. 네, 이해가 안 가네. 자, 그리고요, 시장님, 공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성? 공공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성은 우리 공동체 그 이익을 생각하는 네, 것이 바로 그렇죠. 공공성이죠. 공공성이라는 게 국공립화 이런 게 아니고 공공의 재산, 공동체의 자산 이런 것들을 사사로이 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제가 이렇게 보면 서울시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저는 이제 제로페이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TBS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공익단체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문제도 그런 문제 심각하다. 물론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로페이. 왜 하십니까? 제로페이야말로 공공의 이익에 네, 아니 왜 하시냐고 물어봤으니까 그걸 그러니까 답을 제가 해주세요. 답하는 거지 네,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서울에 거의 100만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으니까 네, 자영업자들에게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 이게 카드 네. 수수료가 제로가 되는 네, 거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돈은 결국에는 이걸 하는데 서비스가 들어가고 하잖아요. 공짜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노력을 하고 누군가가 서비스를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인프라를 집어넣고 그거는 누구의 재산입니까? 그게 다 공공의 자산이죠. 그게 서울시의 혈세라든가 서울시 공무원들의 노력이 투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공공의 재산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일단 명시적인 예산이 들어간 것만 해도 2018년, 2019년 두 해에 걸쳐서 약 10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예산 명시적으로 들어간 것만. 서울시 공무원들의 노력이 들어가고 인프라가 쓰여지고 이런 건 둘째 치고. 그죠? 예, 그런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누적 결제액이 누적 결제액 작년 말까지 해서요. 317억 원입니다. 작년 말까지 누적 결제. 이게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건 뭐 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것이 왜 그러면 이렇게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냐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홍보하는데 공무원, 서울시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대거 투입이 되고 뭐 이렇게 홍보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상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꾸 와서 가맹하라고 난리를 쳐서 영업하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요, 이렇게 좋은 취지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사업을 말이죠. 서비스 산업을 갖다가 공공이 직접 운영을 한다라는 것이 실제로 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제를 하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 사업자들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열심히 경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여기 끼어들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공공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좀 이렇게 이 기업가 정신을 가진 서울시의 혹은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공의 서비스에 대해서 이것을 서비스를 직접 시행하는 거.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예를 들게요. 거기에 만약에 꽃꽂이 서비스를 해줘. 꽃꽂이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꽃꽂이는 민간에 이렇게 학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경쟁을 해버리고 거기 혈세를 투입을 하게 되면 민간의 꽃꽂이 학원이 다 망해버려요. 경쟁해서.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어려운 사람도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내가 도와주겠다. 우리가 도와주자라고 하면 사실은 민간의 산업은 놔두고 말이죠.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산업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가 사회주의가 왜 망했냐. 이렇게 자꾸 공공 서비스라고 해서 직접 하다 보니까 민간이 경쟁에서 밀리면서 오히려 시장 자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원하는 효과를 이게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맞는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공공시설 이용 할인을 하는데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메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 이 조례를 보면 특별교부금 배분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 조건에 과연 맞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재원으로 충당을 할 수 없으면 특별교부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교부금을 배분해서 이걸 메꿔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건이 지금 조례 조건에 맞냔 말이에요. 이것도 전반적으로 다시 보셔야 되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과연 그만한 투입하는 우리의 비용과 인프라 대비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서 또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그걸 한번 전면적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의원님 좋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오해가 좀 있으신 게요.